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8260 KLO 채널에서 오늘은 40만 군대와 50만 고정 간첩 시대에 접어들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40만 군대로 줄었습니다. 인구만 줄어서 군대가 줄은 게 아니라 인구가 주는 데다가 군대 생활도 폐폭 단축을 해가지고 병력들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때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정보 전력 차이는 400대 1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물러날 때는 4000대 1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청주회 국정원장인 임동원이가 원장 시절에는 김대중 5.18 여단 병력 4,500명을 10만 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김대중 여단 병력만 10만 명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다른 간첩 조직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킬 때는 40만 배라고 했습니다. 40만 배. 그런데 지금 50만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규 군대가 40만인데 고정간첩이 50만이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걸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첩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절에는 유튜브만 하려고 해도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채널 성장이 안 됩니다. 유튜브도 그런데 하다못해 군인, 경찰, 기타 공무원들도 저쪽에 줄을 대지 않으면 진급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영화판도 좌익이 아니면은 아예 쳐주지 않습니다. 붙여주지 않습니다. 북한의 공작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키기 직전에 북한에서 남한의 드론 사령부에서 남한의 드론을 날렸다. 그게 지금 이렇게 추락했다. 사진을 공개한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은 조달청에 납품했던 드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관이나 보안 기관, 정보 기관에서 그 드론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한이 날렸다. 윤석열이가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리퍼 그리고 고고도 무인기 글로벌 호크를 복제해서 평양 상공에서 날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을 때 그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서 제가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EC-121기 정찰기 사건 때는 평양 순환 비행장에 있는 미그 21 전투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서 사람이 일일이 날라가지고 원산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의 EC-121 정찰기를 납포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1980년 5월 24일 오후 한 2시경에 광주 송암동에서 북한군 8명을 지휘했던 11공수여단 박호군 대위가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를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끝내고 작전이 종료될 때 공격을 했던 11여단 박호군 대위가 지휘했던 매복조를 포위 공격을 했던 지휘관이 똑같은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대신해서 한국군 군복을 입고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북한군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군 매복조는 대전차 지뢰 공격, 대인지뢰 공격, 90mm 무반동 총 4발 공격, 수리탄 수십 발 투척 공격 이 이외에는 일체 사격을 안 했습니다. 사격을 하면은 반격 총격에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체 사격은 안 한 겁니다. 대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복조 좌측과 우측에 김대중 여단 병력이 50명씩 투입돼 가지고 이들이 11여단의 공격을 방어를 대신 해준 겁니다. 11여단 반격조가 총격을 가하는 좌우 저격조의 반격을 할 동안 반격 지휘관이 박호군 대위가 매복하고 있는 장소로 와서 북한군 8명을 죽이거나 다치지 않게 고도로 체포하는 게 임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전교사로 넘기기만 하면은 전교사에서는 이들을 비밀리에 석방하는 걸로 작전이 다 짜있던 겁니다. 그런 각본 속에서 반격조가 가까이 오니까 북한군 8명을 지휘하고 있던 박호군 대위가 그들을 향해서 나야 나!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반격조 지휘관이 네가 왜 거기에 있어? 사격 중지! 이렇게 작전을 짜놓은 건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사격을 했던 총에 맞아서 북한군 한 명이 죽은 겁니다. 한국군 군복을 입고 한국군 신분으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전사자들과 함께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어떻게
동작동에 안장되겠습니까? 군번도 없고 병력 카드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는 광주통합병원 방위병 한 명을 쏴 죽여서 소속을 전교사로 속여가지고 대리 매장을 해서 무덤 숫자를 맞춰놓은 겁니다. 만약에 반격조 지휘관과 매복조 지휘관이 고정간첩들이 아니었다면은 그 8명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신문이 더 빨리 노출됐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는데 그거를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재간으로 알아내겠습니까? 총총모여서 그 사실을 밝혀서 2022년도에 공개를 했지만 저들은 스카이데일리도 만들고 5.18 민간조사위원회도 만들고 국군명예회복위원회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덮었습니다. 왜? 숫자가 지금 그때 40만이 고정간첩인데 총총모 몇 명이 떠드는 거를 쉽게 덮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가 고정간첩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떠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네 친구냐? 요 따위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을 구제해주고 싶어도 구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해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나라를 자기들 손으로 팔아먹고 자기들이 감추고 속이는데 미국이 그걸 무슨 재간으로 구해주겠습니까? 그걸 구해주려면은 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그럴 가치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 세력의 주력이 바로 전라도의 5.18 세력입니다. 백제도 말아먹고 후백제도 말아먹었기 때문에 천년을 저주받으면서 살았던 전라도 사람들이 드디어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광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를 속였다가 동작동 5.18 묘역에서 들통이 났는데도 지금 힘으로 눌러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알고 한국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50만 간첩을 잡았다고 쳐도 그거 어떻게 먹여주고 재워주겠습니까? 그 50만 간첩 중에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미국 공군 사령관 그 사람에게 공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미군이 사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트럼프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국은 해체해버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뻔질나게 김민석이가 미국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김민석은 민주연구원장 출신으로 중국 계통입니다. 이란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수습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이 타켓입니다. 그런 걸 정탐하러 가면서 명분은 김정일과 트럼프의 회담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 할 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었어요. 그럼 양정철이만 간첩이겠습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입니다. 청주회 국정원장 처용택이가 국정원의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줄 때 중국이 한국의 문을 열어놓은 게 바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가 2000년에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만든 거를 몇 번의 이름 세탁을 해서 지금의 민주연구원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북한이 국가안전전략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국정원 내에 놔두고 북한이 직접 다 통치를 하는 겁니다. 고정 간첩이 정규군보다 더 많습니다. 광주의 이월설 부대 600명이 작전할 때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7공수, 3공수, 11공수, 24단, 기타 지원 부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3공수는 제가 확실히 단언을 하지 못하겠는데 3공수를 뺀 나머지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다 청주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학군 지휘관들도 전부 이을설 북한군 중장의 지휘를 받았던 겁니다. 지금 50만 고정간첩 시대는 어떤지 상상을 해보기나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리퍼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평양 상공에 떠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그 요청을 받은 경찰이 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윤석열이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목록을 넘겨준 거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24년도에 국정원에다가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설치됐던 감시 카메라 1300대를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문재인, 서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짜 무인기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북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계엄령을 내릴 게 아니라 감시 장비 설치를 했던 문재인과 서기를 구속만 했었으면 모든 정치적 주도권이 윤석열한테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시 장비를 조사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다 구속되는 겁니다. 미국서 그것과 관련된 물적 증거를 다 줬기 때문에 국정원도 앗소리도 못하고 바로 다 철거를 시작했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은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최수영이하고 전환기래가 입을 맞춰가면서 윤석열이를 빨아대고 그 외침소리에 신혜식과 정광훈이가 악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50만 간첩 시대에 접어들은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서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트럼프가 미군을 죽여가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한국을 해체해버리고 일본에 넘기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는 방법을 잘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합니다. 50만 간첩이 아니라 100만 간첩이라도 다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군을 동원하지 않고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청총모에서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고민 끝에 지금 애국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온갖 공작이 다 들어오고 활동 방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데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즉각 그런 일을 저지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 일당들을 다 내쫓고 실언이 확실한 사람끼리 지금 다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공작을 하겠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겁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늦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 미국의 한국 해체를 막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손으로 한국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털어내고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미국과 우방국의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일본의 약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청총모에서 그동안 책을 발간하면서 또 책을 찍어야 되는 자금을 모아놨었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 또. 그리고 저에게 돈을 떼먹는다, 코인팔이 한다 하는 온갖 모략질을 다 했던 여파로 모금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계속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애국 시민들께서 청총모를 많이 후원하시고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못 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1일 날 강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일 날 이땡땡 딥스라는 분이 2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 박땡땡이란 분도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김땡땡이란 분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 정땡땡이란 분이 만 원을 또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종이책은 제가 팔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자책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할 테니까 일단 책을 사서 진실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판매하는 전자책도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